자, 이번 시간에는 그 289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8장 9장 넘어가서 이제 10장에 있는 사체를 할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체를 먼저 하고 다시 재고자산 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예제 11번 볼게요. 보시면 자, 한국이 서울에다가 이제 재고자산을 매각을 했는데 1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3년 후에 수령하고 매년 6% 이자를 수수하기로 했어요. 매각 가격이 이게 매출이죠. 이게 10만 원이고 3년 후에 받기로 했고 표시이자율을 6%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요 현금 흐름이 제품을 넘긴 요 시점 1년 뒤, 2년 뒤, 3년 뒤. 자, 10만 원짜리를 지금 팔고, 그러니까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요거를 팔았는데 10만 원 원금을 3년 뒤에 받기로 해요. 3년 뒤에 받기로 하고 6%의 이자를 매년 말에 받는데요. 6%면은 6천 원이죠. 이런 현금 흐름을 갔습니다. 요 거래는 이런 현금 흐름을 갔는데 그러면 지금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오늘의 가치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면 이게 매출 인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차액은 이자가 되는 거죠. 자, 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요 문제에서 시장 이자율은 10%입니다. 자, 3년 후 받는 원금은 1 플러스 10%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매년 말 이렇게 쓸게요.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원금 3년 후에 발생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1.1의 3승분의 1이라는 숫자를 책에서 준 거예요. 그게 0.7513이었나? 0.7 3기간 현재 가치 계수 0.7513 그리고 1기간 현재 가치 계수 2기간 현재 가치 계수 3기간 현재 가치 계수를 다 더한 값이 2.4868이에요. 그럼 이렇게 연금형가 계수를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90051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되는 거죠. 자, 물음에서 첫 번째 한국이 매출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시오. 9만 51원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삼각표를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요거 가지고 삼각표 만들 때 우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일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 이게 이제 10% 이자가 되겠죠. 그리고 표시이자 문제에서 준 6%. 이 이자 차액이 이제 상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부가액 이렇게 놓고 합니다. 거래 시작일이 X1년도 1월 1일. 자, 이때 장부가액은 매출 금액이에요. 1년 뒤에. 자, 이자
6,000원을 받죠. 그리고 내가 인식해야 될 이자는 여기에 10%죠. 시장 이자율은 10%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차액만큼. 실제로는 10%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6% 이자밖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가치가 이렇게 산정된 거거든요. 그 차액 10만 원하고 90051의 차액을 매년 이자를 인식하면서 그 갭을 좁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10만 원이 되게끔 이 이자의 차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장부가는 상가액이 이만큼 줄어드니까 여기에 그 X 1년 초 장부가에다가 1년도 말에 상가액을 더해주면 1년도 말에 장부가액이 계산이 돼요. 93056. 자, 다음 연도에는 여기에 또 10% 이자가 계산되는 거죠. 이자는 또 6,000원을 받고 그러면 상가계획은 이렇게 되겠죠. 기획을 더해주면 96362가 돼요. 자, 마지막 연도에는 여기다 이제 10%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9636 이렇게 되고 6,000원 이렇게 되고 그럼 차익이 얼마 나오나요? 3636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끝자리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숫자긴 한데 여기다가 요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10만 원이 안 나와요. 2원 부족할 거예요. 저 6하고 2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금액들을 이 무한소수까지 다 반영해서 계산을 했으면 이게 약간 다른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수점 네 자리에서 끊었잖아요. 끊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단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얘를 10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서 마지막 연도에는 이 단수 조정을 해줍니다. 단수 조정을 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638만큼 생각해서 이 장부가를 이렇게 10만 원으로 맞춰주고 그러면 이게 3638이 되려면 이자가 9638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삼각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 삼각표를 보고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판매자 한국 회계 처리를 보면 1월 1일 날 X1년도 1월 1일 날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냐면 이 금액이죠.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은 미래에 받을 10만 원 채권을 잡아놔요. 장기 매출 채권. 이 차액 9005이라고 10만 원의 차액 9949가 되죠. 그만큼이 여기에 써져야지 이쪽으로 분계가 돼야지 10만 원이 되겠죠. 양쪽이 똑같아지겠죠. 이 계정 과목 이름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해두면 X1년 1월 1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 매출 채권 10만 원 하고 요 매출 채권에 이제 평가 계정이 붙는 거예요. 줄여서 쓸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9949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부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만 51원이.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매입자랑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한쪽씩 하지 말고. 자, 서울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 매입이 되겠죠. 매입액이 그리고 장기 매입 채무 반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그다음에 1년 뒤에 자, 한국은 이자를 받겠죠. 현금으로. 현금 6,000원을 받아요. 자,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받은 거는 이렇게 차변에 6,000원 써줍니다. 그리고 한국이 인식할 이자 수익은 6,000원이 아니고 유효이자율로 인식한 9,005원이 되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하니까 이 금액이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가액이 됩니다. 자,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9949만큼 있었는데 1년도 말에 이 중에서 3005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서울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 분계를 반대편에서 써주면 돼요. 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현금은 6,000원만 줘요. 이자 비용은 9,005원인데 나머지가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요 시점에서 이렇게 되겠죠. PS에 장기 매입 채무 9949 있던 거에서 요만큼이 더 상각됐으니까 6944만큼 남아있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요때 거를 지금 안 써놨는데 여긴 이렇게 되겠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1월 1일이고 12월 31일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 쪽 재무 상태표는 이제 그만 쓸게요. 한쪽만 쓸게요. 이쪽만 쓸 거니까 장기 매출 채권은 계속 액면 10만 원으로 있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쁘겠다. 저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자를 또 6,000원 받겠죠. 얘는 이때 이자 수익은 요 시점에 장부가액에 이제 10%가 또 가산되는 거예요. 전년도 말에 있던 거에 10%가 또 붙어서 요 금액이 되겠죠. 자, 차변과 대변의 차이는 이때 상각해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거고,
자, 삼각표에 있는 숫자들 옮겨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은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이자 비용이 9306이고 현금 이자 6,000원을 주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3,306원만큼 이렇게 삼각해 주면 되겠죠. 마지막 연도는 이것도 써놓고 갈까요? 자, 여기서 6944에서 3306만큼 더 삼각됐으니까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도를 보면 똑같이 현금을 6,000원 받죠. 이자 표시이자 약속한 6,000원을 받고 그때 인식할 이자 수익은 이 시점의 장부가액의 10% 이자예요.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액만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삼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 받으면 되죠. 현금을 10만 원 받고 장기 매출 채권을 10만 원 없애주면 돼요. 이 시점이 되면 이제 매출 채권 자체가 다 이게 사라져 버리죠. 예. 네. 얘가 상가액이 0이 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원금까지 없어지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제 없어져 있어요. 이때 가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자, 그리고 매입자는 이자 비용이 9638 현금으로 6,000원 주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3638 이렇게 삼각돼요. 그리고 원금 갚아야 되겠죠. 현금 10만 원. 장기 매입 채무가 이때 이제 없어집니다. 어떤 이런 할부 거래로 인해서 할부 거래는 그러니까 3년 뒤에 10만 원을 받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자를 매년 6%씩 받겠다, 6,000원씩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래의 현재 가치는 90051이에요. 9051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할 거는 90051이고 나머지 차액이 이자가 되는 건데 저 이자 중에서 현금으로 받는 이자가 요만큼이에요. 3년 동안 18,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그만큼은 이제 그 현금을 받지는 않지만 요 금액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 돈을 받는 금액은 10만 원하고 18,000원, 11만 8천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11만 8천 원 중에서 11만 8천 원을 받는데 11만 8천 원을 받는 거에 현재 가치는 9만 51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 6천 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가액은 더 커져야 되겠죠.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6천 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그나마 요거만큼이 없어지니까 9001이 아니라 7513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이게 금액이 커진 이유는 이 표시 이자를 받기 때문인데 이 표시 이자 받는 18,000원만큼 늘어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늘어났다고요. 그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자를 인식해 주는데 이자는 요 거래의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한 시장 이자율, 이 거래의 유효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유효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막 이런 이 이자율의 개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딱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잘 이게 몇 프로 써야 되지? 이게 되게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 아래 결정이. 근데 요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는 이제 사채회계 처리를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직은 지금까지 이게 주어져요. 이 숫자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이자율이에요. 응? 요거에 대한 시장이율 이자율은 10%야 이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거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 당사자 간에 이 금액을 확정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당사자 간에는 확정한 금액은 이거야. 약간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당사자 간에 그 약속한 금액들은 1년 뒤에 6,000원, 2년 뒤에 6,000원, 3년 뒤에 6,000원 주고 원금은 3년 뒤에 줘. 이렇게 요것만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했는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시장이자율 10%는 어디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판매자가 자기가 생각한 시장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매입자가 나 10%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자율이 걔는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응? 이게 장기할부거래에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상대방끼리는 서로 마찰은 없겠죠. 왜냐면은 요 현금들만 똑같은 금액으로 인식을 해주고 응? 생각하고 이자 적용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이에요. 대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요 얘가 인식할 매출액하고 얘가 인식할 매입액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르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일단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해본 겁니다. 시장 이자율이 주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실제로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는 이 매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내 매출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을 이 가격에 팔아도 될지 말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얼마를 받아야지 내가 요렇게 뭐 10년, 3년 동안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나의 뭐 적정한 매출 뭐 9만 원 이상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이런 거래를 하겠죠. 사는 사람도 이렇게 돈 주는 거야? 그 금액이 내가 우리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부담할 나한테의 그 시장 이자율 그 어떤 나의 적정한 내가 써야 될 이자율이 몇 프로일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그 교집합 안에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금액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이자율이 먼저 계산되는 게 아니고 실제에서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몇 프로일 때 얼마 나오고 몇 프로일 때 얼마 나오는데 우리 회사는 몇 프로 정도 되겠네라고 해갖고 어떤 이 숫자가 나왔으면 이 이자율은 뭐냐면 이 거래가 발생할 때 현재 가치로 계산한
요 금액과 미래에 받기로 한 실제 현금 수취액, 요거를 일치시켜주는, 얘하고 현재의 90051과 미래의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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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요거하고 똑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나중에 산출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일단 이런 장기할부 거래에서는 일단 각 회사별로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자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정해주는 거. 뭐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 이 얘기가 막 되게 약간 순환되는 느낌 있잖아요. 순환.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처럼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막 이렇게 순환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근데 요거를 이제 사채회계 처리를 보면은 좀 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구나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게 딱 정해져 버리거든요. 어느 회사가 뭐 액면 10만 원 표시 이자 6% 주는 사채를 9만 51원에 발행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요 사채의 유효 이자율은 10%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가를 딱 명시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거래에 내재된 이자율이다라고 해서 내재 이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3학년 때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재무관리를 배우게 되면 그 이런 화폐 시간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거기서 지금 원래 그 과목에서 배우는 거야. 원래는 거기서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그 재무관리 교수님이 어떤 막 그 수학적인 공식으로 다 증명도 해주시고, 그 뭐야 뭐 수열이라 그러나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막 풀고 그래요. 우리는 연금평가계수급하고 막 그랬지만 재무관리 시간에는 그런 거 할 때 막 시그마 뭐 얘는 1부터 3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고요. 그때 배우게 되는 어떤 그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의 정의가 투자안이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과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그게 지금 우리가 한 유효 이자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쓰는데요. 다 같은 동일한 애를 가지고 이름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뭐 기초적인 얘기를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고,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 다 일단 넘어가고 갔다 와서 하기로 하고, 377페이지를 볼 거예요. 377페이지. 10장 사채와 충당 부채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보시면은 377페이지에 사채의 기초 해갖고 나와 있죠. 사채, 뭐 채권, 본드 뭐 이렇게 얘기하죠. S가 붙나? 뭐 이렇게. 이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우리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기업의
자산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이루고 있는, 이게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이 자산을 조달하는 방법이 부채와 자본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채와 자본이 있다. 이 중에서 요 부채를, 부채하고 자본, 기업이 직접 조달하는 거를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걸 이제 간접 금융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은행 차입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금융이에요. 근데 기업이 직접 자본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걸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직접 금융이 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모으는 거. 이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 자본을 모은다는 거는 회사의 주인들을 모집한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들을.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성과를 내서 배당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비상장 회사들은 이런 주주들이 몇 명 안 되겠죠. 같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동업할 의지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야. 자본금에. 상장 회사들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뭐 그 상태에서 이제 자본금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거 들어가죠. 뭐 공모주 청약 뭐 이런 거. 시장에서 주주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증자라고 하고,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회사의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많아지면, 너무 많아지면 이거 나눠 먹는 자기 몫이 줄어들겠죠. 자기 몫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자는 안 줘도 되는 거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어쨌든 뭐 그 과반이 넘는 어떤 뭐 거대한 세력이 들어와 버리면 회사를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관리에서는 이 주식 발행에 대한 비용이 훨씬 높은 걸로 간주를 해요. 실제로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자율이라는 게 자금을 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고 싶어하는 게 이자율이잖아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얼마씩 줘라는 걸, 이게 이제 마음에 들게끔 제시를 해야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 같이 이렇게 부채 쪽으로 조달하는 데는 안정적인 이자와 뭐 만기의 원금만, 돈이 떼이지 않을 정도 원금만 받을 수 있으면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저렴한 애들이라 그래.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게, 부채를 사용하는 게 조달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투자할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박 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훨씬 커요.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배당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회사를 괴롭히기도 하죠. 주가 관리 똑바로 하라고 막 전화하는 그런 주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가가 낮아지게 되면 회사는 다음에 이 회사의 주식이 매력이 없어지니까 증자를 해도 돈이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훨씬 비싼 비용으로 간주되고, 저렴한 게 이제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을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있지만 회사가 직접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줄게 하고 여러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행을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사채라고 해요. 사채 발행. 은행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자들한테 직접 빌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사채 발행이라고 해요. 이 주식이든 사채든 어떤 그 회사가 그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돈을 직접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이게 이제 이건 이제 회사채 내지는 뭐 채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시장에서 얘는 이제 주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약속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유가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증서를 준단 말이야. 증서를 주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이름이 써 있고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주당 얼마 몇 주 막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채권도 이렇게 있어. 채권. 뭐 회사 이름 있고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 이런 것도 표시돼 있고 그 회사 도장 뭐 이런 것도 찍혀 있겠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 다 전산이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종이 주식이나 종이 채권은 별로 없어요.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아무도 요구 안 하죠. 종이 들고 이렇게 직접 거래 잘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회사채고, 회사채는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자표. 해당 이자 날짜가 되면은 이런 거를 다 떼서 은행에 갖다 주면 이게 증권회사에 이제 창구에 갖다 주면 이 채권 발행한 회사에서 약속한 요 이자만큼을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이제 전통적으로 이거를 쿠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쿠폰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자표가 있었던 거야 옛날에는.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표시 이자율을 얘기할 때 쿠폰 이자율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요. 쿠폰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회사채 지금 이제부터 할 건데 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 발행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해요. 그러니까 발행에 대한 그런 주관 업무를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사채를 뭐 100억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증권회사 그 실무자를 통해서 그 발행에 관한 업무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인데 회사의 신용도가 몇 프로 정도 되니까 몇 프로짜리 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6장 할 때 뭐 신용등급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회사채 등급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막 BBB 막 이런 것도 있고 이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결정이 돼.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는 이자를 언제 주겠다를 약속을 하는 거고 만기에 얼마짜리를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야. 딱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장기 할부 거래 뭐 이거 현금으로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아까 봤던 걸로 그대로 예를 든다고 하면 10만 원짜리 사채를 1년에 6천 원씩 이자를 준다. 쿠폰 이자율이 6%다. 그럼 이 사채가 시장에서 발행되는 거는 발행가액은 요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다라고 주어지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게 이런 사채를 발행을 하면 지금 뭐 발행가 9만 원에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돼야지 거래가 성사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이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유효 이자율이 됩니다. 이 개념은 이따가 사채 발행 비용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여기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다라고 하면 9005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 이게 사채 발행가가 되는 거예요. 사채 발행가. 똑같아요. 회계 처리하는 건 똑같아.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것만 달라요. 뭐 발행한 이상 사채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사채라는 부채가 생겨. 그리고 이 사채를 발행한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와. 그리고 요거를 뭐 이거였나? 요만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생기겠죠. 이만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생기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채 회계 처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채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잖아요. 사채를 액면가 10만 원짜리 사채를 10만 원보다 싸게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할인 발행했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채가 지금은 뭐 현재 가치가 90051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액면가보다 높게 막 11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되면 이게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6% 10만 원에 6% 주는 사채인데 이게 더 비싸게 나와. 11만 원 심했나? 하여튼 뭐 10만 6천 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액면가보다 비싸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요 현재 가치하고 현재 가치 11만 원하고 미래의 가치 1년 뒤 6천 원, 2년 뒤 6천 원, 3년 뒤 10만 6천 원 요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이 시장 이자, 이 쿠폰 이자 6%보다 낮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낮은 게 5% 내지는 뭐 4%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계산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발행이 돼요. 사채는. 이게 원래 이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가 가격인 건데 가격이 결정되는 진짜 시장의 메커니즘은 뭐예요?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내가 자금을 조달하는 애가 받아야겠다라는 돈하고 돈을 투자해주는 애가 기꺼이 내겠다 하는 돈이 일치해야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 거래가 성사되려면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이렇게 거래가 됐어, 그렇게 성사됐어, 라고 하면 이 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은 6%보다 낮은 이자율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시장 이자율은 6%보다 낮은 뭐 4%, 5%막 이런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사채를 10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11만 원이 들어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야지 차변과 대변이 같아지니까. 이때 이런 경우를 할증 발행했다 그래요. 이거는 할인 발행했다 그러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얘는 오히려 사채 장부가를 더 높여주는 게 되겠죠. 이 할증 발행 차금을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해 나가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거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예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볼 거고요. 지금 377페이지 있는 내용 먼저 정리하고 가면 처음 나오는 그 파란색 글자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장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이다. 자, 시장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라는 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냥 문제에선 주어져요. 문제는 주어지는데 이자율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신용 등급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하체 발행 신용 등급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이런 등급에 해당하는 그 이자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과 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마음이 막 바뀌는 거야. 그게 이제 금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응? 금리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시장 이자율이 되는 거고 회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적용되는 게. 그 밑에 주에 보면은 개인들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 나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신용도에 따라 다른 대출 이자율을 제공받기도 하고 대출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응? 대출 거절당한다는 거는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발행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금융 얘기하다가 빼먹은 얘기가 이거를 증권사에서 취급을 해주는데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유가증권이라는 이런 채권, 뭐 주식 이런 것처럼 이 사채도 이렇게 채권인데 사채가 증권회사에서 이런 사채 발행할 때 총액 인수를 합니다. 총액 인수. 사채를 뭐 100억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증권, 뭐 미래에셋 이런 데서 100억 원의 그 사채를 사요. 물론 그 가격 발행가액으로 사는 거야. 산 다음에 걔를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여러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사채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발행을 할 수 있어요. 판매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용 등급이 매우 낮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사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증권회사에서 팔 자신이 없으면 총액 인수를 안 해주겠죠. 증권회사에서 이런 거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꿰뚫고 있는 거 아니야. 시장 각 채권 등급도 매기기도 하고 이 등급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시장의 자금이 지금 어느 쪽으로 쏠려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게 거래가 성사돼야지 사채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이자율은 회사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그런 실무적인 거를 약간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학 교과서에서는 문제에 그냥 시장 이자율은 몇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 풀기 쉬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놓고서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를 생각하면은 좀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계속 읽어보면 사채를 발행한 이후에도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는 계속적으로 변동하므로 시장 이자율은 계속 변동하게 된다. 매일매일 달라져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는.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은 막 코스피 지수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세히 보면 그 밑에 무슨 금리 몇 프로, 뭐 CD 금리 몇 프로, 한개월 만기 CD 몇 프로, 몇 년 만기 회사채 뭐 A 등급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도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 신문에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는 걔네들이 매일매일 변동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가지수 변동하는 거보다 그 금리 변동하는 그 폭은 되게 작고 거의 안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 막 미국에서 뭐 금리 내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도 이슈가 있어야지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잘 안 바뀌긴 하는데, 근데 잘 안 바뀌는 것도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바뀔까? 바뀌긴 바뀌는 건데 왜 주가보다 잘 안 바뀔까? 이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박을 노리는 애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애들, 투자하고자 하는 애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일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장기 할부 매출에서 그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밑에 박스에 있는 공식이 그거죠. 사채 액면금액 곱하기 현재 가치 계수, 표시이자 곱하기 연금 현재 가치 계수. 이 표시이자 자체가 그 정상연금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정상연금의 현금 흐름, 뭐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보시면 자, 그린 10-1은 앞에 7장에서 좀 전에 했던 지난 시간하고 아까 시작할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과 발행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채 시장 이자율은 사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는 액면 금액과 일치한다. 이런 걸 이제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지금 요 6,000원을 주는 사채다라고 하면 그 쿠폰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이 6%잖아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6%다라고 하면 이 사채의 발행가는 10만 원이야. 10만 원.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매년 6% 이자를 주는 10만 원짜리 사채의 발행 가격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채에 적용된 유효 이자율은 6%구나. 표시 이자라고 똑같구나. 그래서 액면가랑 현재 가치가 똑같아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시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현재 가치하고 이 액면가하고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6% 시장 이자율이 6%라는 거는 내가 주고자 하는 이자, 내가 받고자 하는 이자 이게 6%란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6%를 줘. 그러면 이 3년 뒤 10만 원에 대한 내가 6%를 받아야겠다라는 서로 갖고 있는 마음이 일치한 거잖아. 그 6%에 대한 게 실제로 6%를 매년 말 줘. 그러면은 얘는 그냥 10만 원에 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보다 덜 주거나 더 주면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이 아니겠지만 딱 6%만큼 준다. 약속한 6%만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6%만큼
표시 이자로 약속을 해줬어. 그러면 시장 이자율하고 표시 이자라고 일치하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거를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액면 발행. 그리고 표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지금 우리가 계속 본 게 표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를 계속 봐왔어요. 표시 이자율은 6%고 시장 이자율은 10% 이런 거 계속 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만 원보다 현재 가치가 작았죠. 자, 표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투자자는 사채 상환 기간 동안 시장 이자율보다 덜 받게 되는 표시 이자를 발행일에 덜 지급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10%다라고 하면, 자, 이 투자자가 나는 니네 사채에 투자 안 해도 10%만큼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런데 안정적으로 10% 낼 수 있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니네 회사하고 동일한 이런 리스크를 갖고, 동일한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다른 투자 안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0%를 받을 건데, 니네는 왜 6%밖에 안 줘? 난 돈을 더 받아야겠는데? 그럼 돈을 빌려주면서 10만 원만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받아야 될 금액만큼을 덜 주는 거야. 떼고 주는 거야.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이자율이 10%다라고 했을 때 할인율로 계산한 그 내가 얼마만큼 돈을 덜 투자해야 되는가, 하체 투자하는 입장에서 덜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곧 현재 가치가 되겠죠. 10%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 90051 뭐 이런 거. 그러면은 10만 원과 90051의 차이인 9949만큼은 내가 3년 동안 더 받아야 될 이자인데 지금 아예 그냥 떼는 거야. 떼고 주는 거야. 선이자 떼고 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사채에서. 이게 이제 할인 발행이에요. 반면에 시장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보다 낮다라고 하면 사채 발행자는 시장에서 부담하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채 상환 기간 동안 시장 이자율보다 더 지급하는 표시 이자를 발행일에 더 수령하려고 한다. 반대 케이스가 된 거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4%야. 이렇게 되면 4%인데 내가 6천 원 준다라는 이런 사채를 발행을 했다. 라고 하면은 10만 원에 발행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채를 발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 내가 이자를 더 주니까 지금 나한테 돈을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고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덜 줘도 되는데 이렇게 더 많이 주니까 처음에 돈을 조달할 때 돈을 더 많이 받아버리는 거야. 나중에 갚을 땐 이걸로 갚는 거고요. 액면가로. 이런 거니까 이제 할증 발행이에요. 그래서 그림 10-2 보면은 그 이자율과 발행 금액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표시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 이 경우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이 경우를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액면 발행은 사채 액면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고요. 발행가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 할인 발행은 사채 액면보다 적은 금액을 내가 지금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채 발행 회사가. 할증 발행은 사채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액면 발행이 정말로 이게 똑같이 6천 원을 주는 게 요거 현재 가치가 시장 이자율이 6%다라고 하면 이게 10만 원이 나오는지 그거를 지금 볼 겁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8%짜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재에 가지고 해볼게요. 액면 발행하면 정말로 액면가하고 현재 가치하고 똑같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이 X1년도 1월 1일에 만기가 3년, 액면 금액 10만 원. 자, 액면가라고 하는 건 사채 그 채권 겉면에 표시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액면가 10만 원. 표시 이자율이 8%예요. 이자는 매년 말 받기로 했고 만기는 3년.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똑같이 8%예요. 요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봐라. 발행가에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현금 흐름이죠. 3년 뒤 10만 원을 갚는 거고 8% 이자를 주니까 매년 8천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빌려오면.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이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로 결정되겠느냐 이거죠. 만 나누기 1.1에 삼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얘는 8,000원에 1.1이 아니죠. 8%니까 08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요 8,000원에 대한 8% 연금연가계수 2.5778, 5775 이렇게 주어졌죠 지금. 이런 것들은 요 사채나 현재가치평가 이런 회계학 교과서 문제에서는 요 숫자들이 항상 따라 나와요. 이렇게 뭐 세제곱근 이런 거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옵니다. 0.7938 이거 계산해 보면 정말로 그 계산해 보세요. 곱하기 2.5775 더하기 10만 원에 0.7938 하면은 딱 1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액면 발행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쉽죠. 사채 발행한 사람의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발행자 회계 처리. 1월 1일에 현금이 발행가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증권시장에서 이 사채가 10만 원에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에 갚아야 될 사채 원금이 10만 원이고 그리고 X1년 12월 31일이 되면 이자를 줘야 되죠. 현금으로. 얼마 줘요? 8,000원 주죠. 이자 비용은 8,000원이에요.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액면가가 발행가랑 같아버렸기 때문에 사채 장부가가 처음부터 10만 원이야. 그리고 이게 만기까지 계속 가는 거고 현금으로 부담한 것만큼 그대로 이제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회계 처리하겠죠. 응? 마지막 연도 이자 지급일에 또 이자 비용 8,000원, 현금 8,000원, 그리고 사채 상환해야 되죠.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원금을. 이거예요. 응? 미래에 갚아야 되는 요 사채가, 미래에 10만 원 갚아야 되는 요 사채가 왜 현재에도 똑같이 10만 원이냐? 그 이유는 그 내가 받아야 되는 8% 이자만큼 현금으로 잘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자가 받아야 되는 8% 이자만큼, 또 내가 주고자 하는 이자만큼이 현금으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장부가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 이런 게 액면 발행이고, 만약에 얘를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면, 자, 할인 발행하면 38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채인데 시장 이자율이 이제 10%로 바뀐 거야. 시장 이자율이 10%일 때, 자, 이 경우 보면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똑같아요. (8%씩) 주는 이자를 주는 요 사채를 10%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 1.1의 제곱으로 나누고 10만 원은 1.1의 3승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겠죠. (10% 3년 정상연금 현가계수가 2.4868, 그리고 10만 원짜리는 10만 원은 연금 그 현가계수 3년 10% 현가계수가 0.7513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9502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의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매년 8%의 이자를 주는 10만 원짜리 사채는 95,024원이 발행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채를 이 가격에 발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 라고 하면 이 거래에 적용된 유효 이자율은 10%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회계 처리를 해보면 사채 발행일인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한 회사한테 돈이 들어와요. 사채를 발행한 발행가액만큼. 이 회사는 만기에 사채를 10만 원 상환해야 됩니다. 차익이 생기죠. 4976만큼 차익이 생겨요. 얘가 사채를 할인 발행한 거에 대한 차금이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날 이자를 인식하고 현금 이자 지급하고 상각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이런 거 편하게 할 때 우리 삼각표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얘도 똑같이 삼각표 만들 수 있어요. 실장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삼각표를 쓰는 거예요. 장부가 이렇게 해놓고 사채 발행일 X1년도 1월 1일에 장부가는 95024죠. 1년 뒤 첫 이자 지급일에 여기 쓰는 일자는 요 사채가 주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장기 할부 거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삼각표를 만들 때 여기 있는 날짜들은 지금은 발행일이 1월 1일이어서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자를 인식해주고 어떤 그 장부가의 변화를 주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날짜가 그 날이라서 그래요. 무조건 연초 연말이 아니고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자를 얼마 인식해야 돼요? 시장 이자율이 10%니까 여기에 10% 9502만큼 이자야. 그런데 액면 이자는 얼마 줘? 8,000원만 줘요. 그래서 차익 1502만큼이 상각액이 되고 상각을 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줄어드니까 사채 장부가는 요거보다 그 줄어든 만큼 커지겠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 밑에 차감 형식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현재 가치 할인 자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1502) 96526이 되네요. 그럼 다음 연도는 여기에 10% 이자가 붙으니까 9653 반올림해서 이렇게 쓰고 현금으로는 8,000원만 주죠. 유효이자와 현금이자의 차이 1653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요 숫자 더한 만큼이 이때 상각 후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연도 똑같아요. 여기에 10% 곱하면 9818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얘가 10만 원이 되게 해주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단수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98179하고 10만 원의 차이 182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9821이 되겠죠. 여기에 10% 하면 9818 이렇게 되는데 9821로 계산해. 한 3원 차이 나는 거 이거 무시해도 돼요. 이게 요 시점에서 이자를 더 이게 정확하게 맞게 계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더 틀린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하는 목적은 얘로 찾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달러?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얘는 단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 소수, 뒤에 소수를 다 무시하고 계산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 숫자들도 뒤에 소수점 다 무시하고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삼각표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 삼각표대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게 만들기 귀찮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다 해도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이자 지급일인 X1년도 12월 31일 날 현금으로 이자를 8,000원 주고 이자 비용은 10%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익이 되는 거예요. 삼각표에 있는 숫자가 그냥 오면 돼요. 이렇게 9502 유이자 현금이자 8,000원 이렇게 숫자 오고 상가액 1502 이 숫자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이자 지급일인 X2년도 12월 31일 날 현금으로 이자를 8,000원 주고 내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이 시점에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10% 9693이 오고 이것도 줄여서 쓸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가지고 1653 이렇게 오는 거예요. X3년도 12월 31일 그때도 이제 이자를 주죠. 현금으로 8,000원 주고 내가 인식하는 이자는 9,821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821만큼 상각이 돼요. 이 과정이 딱 끝나면 사채 장부가는 딱 요거만 남아있고 할인 발행 차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요거 합치면 요게 이렇게 나오니까 다 상각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사채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원금 상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 회계 처리입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할증 발행. 뭐 순차적으로 보죠. 뭐. 할증 발행은 여기다 할까? 똑같은 사채인데 시장 이자율만 다릅니다.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인가? 자, 액면 이자 표시 이자 8% 주는 사채인데 예제 3번 볼게요. 386페이지. 시장 이자율이 6%래요. 시장 이자율이 6%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해보면 8,000원 나누기 1.06 1.06의 제곱 1.06의 세제곱 그 다음에 10만원은 1.06의 세제곱 이거죠. 8,000원 곱하기 6% 3년 연금형가계수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6% 3년 평가계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숫자들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6% 3년 연금형가계수가 2.6730 6730 그리고 6% 3년 현가계수는 0.8396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5 344 이렇게 나와요. 액면 10만원짜리 사채인데 시장이자 6%보다 더 비싼 이자를 주는 사채라서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회계
삼각표를 먼저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더 효율적이겠다. 자, 삼각표를 만들어 보면 발행가가 105344. 사채 발행일의 사채 장부가는 발행가랑 똑같은 105344예요. 그러니까 요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런 붕괴가 나오는 거죠. 현금을 발행가만큼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받아. 만기에 갚아야 될 사채는 10만 원이야. 이쪽으로 5344가 더 써지는 거죠. 아까하고 다르게. 예, 이름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채 그 재무상태표에 사채에 아까 할인 발행 차금은 괄호 쳐갖고 표기가 됐었는데 얘는 플러스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사채 발행 장부가가 105344인 거예요. 마이너스 표시가 없어요. 같은 방향에 있죠. 아까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는 오른쪽에 있고 할인 발행 차금은 왼쪽에 있으니까 사채를 표시해 줄 때 방향이 다른 애니까 마이너스를 표기를 해줬고 지금은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시장이자율 6%, 105344에 6% 이자를 하면 6321. 상가계획은 방향은 아까 이 숫자가 더 컸는데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8,000원하고 6321의 차이가 1679. 삼각표 만들 때 이 마이너스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세요.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빼준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굳이 표 안에다가 뭐 마이너스 표시를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일단은 하고 갈게요. 아까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장부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는 삼각한 금액만큼 더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각한 금액만큼 빼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만기에 액면가하고 장부가를 일치시켜야 돼. 105344가 1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점점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가 뭐 9만 얼마였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야 되니까 더해준 거고. 빼줍니다. 이제 여기서 빼주면 1679를 빼주면 103665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연도에 103665에 또 6% 이자가 붙는 거예요. 103665 곱하기 6% 하면 6219.96 6220 이렇게 돼. 그러면 상가객은 6220하고 8,000원의 차이 1780이 되고요. 여기서 이 금액을 이제 또 빼주는 거죠. (101885)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단수 조정해야 되니까 역으로 갈게요. 101885가 1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1885만큼 삼각되면 되겠죠.
그러면 유효이자는 8,000원에서 1885만큼 뺀 거 계산하면 6115가 나와요. 이렇게 삼각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회계 처리하면 1년도 말에 사채 발행자는 이자 비용을 인식해요. 이자 비용은 시장 이자율만큼. 이자 비용은 6321이야. 그런데 현금 이자를 8,000원을 줘. 차변 대변이 차변 금액이 모자라죠. 요 금액이 모자란 금액이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삼각되는 거예요. 이때. 음. 2년도도 마찬가지로 자, 삼각표를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보고 옮겨 쓰면 됩니다. 6220 현금으로 주는 거 이거 차액은 이것도 줄여서 쓰겠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780만큼 삼각되고 마지막 연도는 이자 비용을 6115만큼 인식해요. 현금 이자는 약속한 8,000원을 주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이 숫자 1885만큼이 삼각이 돼요. 자,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차변에 기록된 것들의 합계가 얘하고 같아지게 된 상태가 돼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하나도 안 남은 상태가 돼버려요. 제로가 돼버려요. 이 시점에서 이제 현금을 상환하면은 사채 액면 금액만큼 이렇게 상환이 되겠죠. 상환 회계 처리가 어렵지 않죠. 이게 그 7장에서 했던 장기 할부 거래 현재 가치 평가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거기서 뭐 만기 원금을 만기에 받고 매년 말 표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경우하고 똑같은 게 이제 사채 현금 흐름인데 약간 다른 거는 이 사채라는 거는 자금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회사가 처한 상황, 현재 시장의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유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표시 이자율보다 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한번 쉬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할게요. 이제 약간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걸 본 거고요. 이제 이게 달라지는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는 것들을 한번 보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쉬었다 하겠습니다.